자, 이제 두 번째 13에서 17번 테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대 철학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철학 윤리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풀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읽고 한번 읽었다는 전제로 자, 해설을 할게요. 자, 근대 철학이랍니다. 자, 근대 과학의 양적 크기, 양적이란 말 나왔죠. 자, 있잖아, 팁을 하나 줄게. 자, 문제 풀다가 얘들아, 양적이란 말 나오면 반드시 어디선가는 질적이다란 말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이것도 나왔어요. 자, 이것도 나왔어. 자, 여기서 이제 질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뒤에 나올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자, 바로 여기 있네요. 자, 그랬는데 자, 여기서 세 번째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양화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량화, 계량화 이렇게 불러. 수치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야, 니네 나라에 실업자가 몇 명 있어? 많이. 얼마나 많은데? 되게 많이. 그 되게 많이가 얼만큼인데? 아이씨, 말도 못하게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의 수, 그래서 실업률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수치화된 개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질적인 건 뭐겠어? 자, 질적인 건 뭐겠어? 양적인 게 이런 거냐면 질적인 거라면은 수량화시키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들, 뭐 그런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자, 케플러 얘기 나오고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믿음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선험적 태도. 선험적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 이거의 반대말은 경험적이야. 경험적은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 사실. 선험적이란 말은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 자, 반대말이고요. 자, 근대 철학의 이성론. 자,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지? 이성이란 말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대립항으로 감정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게 철학적인 공식이야. 알겠지? 반대 개념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근대 철학은 뭐가 중요해? 근대 철학은 수량화 중요하고 이성 감정, 이성, 그치? 선험 아니면 경험, 선험 이런 말 나오네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 얘기 나오면서 데카르트.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 했었지 한번. 자,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믿는 직관. 직관이 뭐라 그랬어? 이성적으로 곧바로 판단하는 게 직관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남자다라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직관이 현된 거예요. 내가 여자일 수도 있죠. 경험적으로 따져보면. 왜냐면 나는 여자의 체형을 갖고 있지만 숨긴다든가 아니면은 염색체가 XX이던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딱 봐도 남자인 거잖아. 그거는 직관인 거죠. 직관. 이성적인 직관. 그러니까 아까 경험이라고 했는데 경험은 얘들아, 이거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유전자 검사 니네가 안 해봐도 옷을 벗겨보지 않아도 내가 남자라는 걸 아는 거지. 그게 이성적 직관인 거야.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냥 근대 철학에 대한 그냥 사례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자, 데카르트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해줄게. 자, 그런데 반대 대립학 나왔습니다. 자,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이 있대요. 자, 반발한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성이 세계를 분절시킨대. 아까 자, 근대 철학의 핵심이 이성이었죠? 분절시킨대. 분절이 뭐야? 나눌 뿐의 마디절이잖아. 그러니까 쪼갠다. 그러니까 이성은 수량화시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너무 잘게 쪼개기만 해. 분절시키기만 해. 자, 그래서 질적인 시간마저 양으로 쪼갠다. 질적이란 건 뭐였었어? 자, 질적이란 것은 양적의 반대 개념으로서, 자, 내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얘들아, 질적이란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관적이란 얘기야.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느끼는 시간과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어.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해. 그럼 이 둘이 느끼는 시간은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질적 개념이야. 양적인 개념이 있다면 양적인 개념이 뭐 크로노스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은 이제 카이로스 뭐 이런 게 한번 나중에 이런 지문이 한번 있어서 한번 배울 건데, 한양대에 나왔던 지문에서 한번 배울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질적이란 게 이런 거야.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다른.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양적으로 쪼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이야. 왜 내가
똑같은 10분이라 하더라도 얘들아 니네들 군대 가서 훈련 그래 군대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가 무슨 그 트레이닝을 뭐 버핏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봐. 막 팔벌려 뛰기 하고 그다음에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거 10분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이성과 10분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은 양적으로는 10분 10분이 똑같지.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동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질적으로는 다르지. 왜 다르냐면 앞쪽에 있는 시간은 실제보다 길게 느껴지잖아. 졸라 길게 느껴져. 한번 해봐봐. 근데 뒤에 있는 10분은 되게 짧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질적인 시간의 개념이야.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계에 대한 통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 대한 통찰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대 철학은 너무나 양적인 걸로 쪼개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질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누가? 근대 철학이. 자, 그래서 베르그송은 세계를 통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성이 아니라 직관과 지속을 제시한다. 그래서 자, 공감적 경험이자 and 통합적 경험이래요. 이거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부터 읽으면 어떤 게 중요한 개념인지 알게 돼. 자, 그래서 뭐 오렌지색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게 질적이란 얘기예요? 양적이란 얘기예요? 질적이란 얘기죠. 분명한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 모호하다. 그러니까 딱딱 자를 수 없지. 그러니까 양적이지 않은 거지. 양적인 건 딱딱딱 분절되는데 질적인 건 딱딱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편 베르그송은 자, 공감과 통합은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대 철학의 이성론은 시간을 분절해서 공간을 정지된 상태로 봤지만 자, 베르그송은 자, 공간적인 것이 시간적인 거에서 영향을 받아 생긴다는 주장을 했다. 자, 그래서 장미권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쌤이 아까 해줬던 얘기예요. 자, 우선 이제 이거는 대비시켜야 돼. 자, 그래서 자, 이게 내가 해설지에 써놨는데 자, 데카르트 근대 철학, 베르그송 현대 철학. 자, 데카르트 근대 철학이고 이성을 중시하고 양적인 것들을 중요시하고 이성적 직관을 중요시하고요. 분절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본다? 정지된 것, 획일적인 것 이렇게 본다면 자, 베르그송 공감적인 경험, 그 다음에 통합적 경험. 그러니까 질적이 양적이야? 질적. 시간은 단절된 거, 분절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거, 지속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본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미술사로 이제 미술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철학을 베르그송의 철학과 자, 유사성을 가진 사조가 인상주의다. 사조는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경향의 흐름이에요. 인상주의. 자, 인상주의가 뭔지 봅시다. 자, 인상주의가 뭔지 설명을 되게 잘 해놨어요. 자, 다른 색들을 합치는 게 아니라 이질성을 살리면서 각각의 색채의 이질성, 그러니까 섞거나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흐리게 표현해서 자, 분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섞여 들어가도록 표현했다. 자, 그래서 원근법과 같은 기법을 자제하고 색채를 중심으로 표현했고 위대한 교훈을 담으려 했던 고전주의와 달리, 그러니까 고전주의가 달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만해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어떤 이야기도 의미도 없고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라는 색채 미적 조화를 위해서 검은 양복 남자, 나치 여자를 그렸다. 그래서 고전주의에서는 풍경은 인간과 인간에게 배경이지만 인상주의 회화에서는 자, 배경의 일부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배경을 아예 안 그렸다는 얘기죠. 자, 대립항이 뭐야? 고전주의랑 인상주의. 그래서 자, 그 대상이 인간인지 풍경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은 중간색은 편견이기 때문에 이걸 해체했대요. 해체했다는 건 뭐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즉 중간색이라는 건 편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 위해서 즉 이거를 깨서 고유의 색으로 되돌렸다. 어디 있었어? 자, 이거 있었지? 자, 이질적인 색깔을 살린다 이거죠. 그렇죠? 고유의 색으로 되돌렸다. 모자이크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자이크. 그래서 빛이 연출하는 색채의 아름다운 변화를 어떻게 연속적으로. 아까 우리 베르그송 할 때 뭐였었어? 시간은 뭐였었어? 지속되는 시간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상주의에서도 뭐야? 공간이 연속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3번. 논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죠. 특정 이론의 견해를 제시한 다음에 근대 철학이었었어요. 반박하는 입장 뭐였었어? 현대 철학. 특히 누구? 베르그송. 그 다음에 연관된 다른 분야니까 무슨 주의였어? 인상주의.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절충점을 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절충안이 뭐냐면 두 개가 화해하는 지점. 그죠? 절충점 아니고. 비판을 제시한 거는 괜찮지? 비판 제시한 거 맞잖아. 뭐에 대한? 근대 철학에 대한. 재반론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지. 그냥 베르그송, 현대 철학을 통해서 재반론을 분류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반론이죠. 그냥 반론이지. 그냥 비판만 있는 거지. 그치? 정확히 말하면 봐봐. 특정 이론이 근대 철학이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현대 철학, 베르그송이에요. 그러면 재반론은 누가 해야 돼? 이 근대 철학이 다시 반박하는 게 재반론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없죠. 자, 둘 다 없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시대순으로 비교했다. 시대순이다. 이거 특히 없죠. 자, 그 다음에 자문자답도 없고요. 5번에. 자,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몇 번?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인간은 중요한 대상이 중요한 대상이었기에 풍경과 차별성을 가진 존재로 작품에 표현했다라고 돼 있는데 14번에 틀린 거 고르는 거군요. 14번에 쏘리 14번은 5번이에요. 5번. 자, 5번이요. 자, 근대 철학에서는 자, 개념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순 본성을 분절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문단을 보면 돼요. 이문단. 단순 본성을 분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문단에서 보시면 단순 본성이라는 건 더 이상 분절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봐봐. 이문단에서 쭉쭉 보면은 데카르트 얘기 나올 거예요. 데카르트 파트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단순 본성을 찾았는데 이거는 이해를 확장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근데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내용 찾아보면 단순 본성은 자, 분절할 수 없죠. 더 이상.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틀린 거. 자, 기억은 누구였었냐면 데카르트, 얘는 베르그송이었어요. 자, 틀린 거. 자,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3번입니다. 니은은 순수한 이성 아니었죠. 베르그송은 뭐였었어? 복합적이었지, 그치? 자, 그래서 복합적인, 그러니까 직관과 지속이었다 그랬었어, 그치? 직관과 지속. 그래서 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윗글을 참조해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거. 자, 쭉 읽어보면 자, 뭐 얼음 얘기가 나오고 수학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는다. 수학적인 시간이 아니래요.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래. 그럼 이거 무슨 시간이야? 질적인 시간이지? 그치? 자, 그래서 수치화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반영된 질적인 시간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 가까워? 베르그송이 말하는 시간 개념과 더 가까운 거지. 그치? 그래서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얼음이 녹는 현상과 기다림을 통합하는 체험을 통해서 질적인 시간의 의미. 자, 얼음이 녹는 현상, 얼음이 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초조하고 길죠. 그러니까 두 개가 통합돼야 되죠. 이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풀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적인 시간의 의미,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인상주의 그림. 만의 그림이래요. 배경이 없죠. 인상주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평면감이 아니고, 자, 평면감이 나타나고, 풍경이 없고요. 입체감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원색을 살렸답니다. 근데 뭐 이거 보고 원색이 살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몇 번이냐면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정면을 비추는 구도로 그린 것은
섞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독립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질적인 것들이 독립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통합을 추구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자, 색이 입체감에 구애받지 않고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대.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거잖아. 그치? 독립된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런데 각각의 색을 살리면서도 독립적이면서도 통합됐대.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색들이 감상자 인연에 섞이지 않았어. 자, 이질적으로 독립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존재들인 건 맞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되는 느낌, 통합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되게 말장난 같지만 자, 틀린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맞춰 보시고 자, 나머지 내용은 자, 수업 시간에 자, 질문으로 받고 자,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설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뵙도록 할게요.